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 결혼한 우즈벡 18세 여에게 한닥진이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닥진, 한국 여자가 닥치면 실리다. 이번에 우즈벡 여성한테는 외모 이야기가 아예 없었습니다.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베트남 국제 결혼에 대해서는 외모 비하를 많이 해요. 한국 여자들이 본인들이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가 보죠. 근데 우즈벡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한국 여자들보다 우즈벡 여자들이 얼굴이라든가 몸매가 더 뛰어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닥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관련해가지고 블락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베트남 국제결혼 까이는 이유에 대한 생각. 난 오래 만난 남자친구랑 연애 결혼했고 베트남 여자를 질투해서 깐다? 한국 남자들이 더 이상 한국 여자를 안 만나줄까봐 걱정된다? 이건 그냥 억지다. 솔직히 업체로 베트남 국제 결혼할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 입장에서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매력 없는 남자가 대부분인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베트남 업체 국제 결혼이 이게 다수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여가부 자료를 보면 20%예요. 20%. 나머지는 뭐 보니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지금 진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베트남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갔고, 모든 국가 중에서. 그래서 이제 주재원들이 일하다가 연애하다가 결혼한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 업체로 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거는 팩트가 아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지금 설령 이 주장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겠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했죠. 하지만 나이대가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왜? 퐁퐁이 형들을 보니까 결혼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국제결혼 커플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이거는 한국 여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정도 못 이뤄보고 생을 마감할 바에는 국제결혼에도 해서 출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거는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도움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까이는 이유는 국결하는 본인이 마치 똑똑하고 합리적이라는 듯이 얘기하는 게 우습다. 합리적인 선택 맞는데요. 예전에도 보면 남자들이 많은 그 야구 갤러리인가 DC에서도 그때 한번 설문이 있었어요. 뭐였냐고 하면 22살 베트남 여자 대 뭐 34살 한국 여자 했을 때 압도적으로 베트남 여자를 선택했어요. 22살 어린 여자를. 대한민국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여자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워낙 늦은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까 아이도 잘 못 낳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존중, 배려, 감사 같은 걸 못 받는데 합리적인 선택이죠.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웃기던데, 비유하자면 그냥 본인이 돈이 없어서 명품을 못 사는 건데 한국 여자가 명품이라고 말한 거예요. 명품을 까내리면서 명품은 저도 안 들고 다닌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랑 비슷해 보여.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 막상 본인한테 호감 있는 괜찮은 한국 여자가 있었으면 양심적으로 국제 결혼 안 했을 거잖아. 괜찮은 한국 여자가 지금 뭐 거의 다 결혼했죠. 지금 남아있는 30대 여자 중에서 괜찮은 여자가 있나? 없진 않죠. 거의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 결혼하는 건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정당성 부여하는 모습이 더 우스워 보이니까 그냥 조용히 국제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한국 여자가 명품이다. 저는 이 말이 제일 어이없더라고요. 뭐 어제 블라글에는 아마 그게 일요일에 올라왔던 글인가? 거기는 뭐 가품 이야기 하더라고요. 국제기로는 가품, 한국 여자는 진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니만 이거는 또 명품 이야기 하는데, 아니,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어느 나라 남자도 한국 여자 안 좋아합니다. 소문 다 났어. 연애용으로는 만나지만 결혼 대상자로는 한국 여자를 선택을 안 해요. 만약에 한국 여자가 스시녀처럼 여자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명품이라고 만약에 본인들 스스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약간 뭐 수긍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남자들한테 가장 인기 없는 한국 여자가 무슨 명품이에요. 아니, 명품이라면 지금 이제 서양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한테 제발 결혼해 달라고 막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줄을 안 서잖아요. 그나마 한국 여자들이 주로 그 국제 결혼하는 게 뭡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시민권자, 원래는 한국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주로 많이 결혼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댓글도 반응이 비슷하네요. 와, 명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자기 객관화가 어지간히 안 됐나 보다. 어떻게 저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나오는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의 명품 소비 국가 아닙니까? 이제 본인들이 명품을 많이 구매하니까 본인이 명품인 사람으로 아는 것이 아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다른 분 댓글도 한국인이라고 다 명품이 아닌데 왜 명품으로 올리시게 하지? 또 밑에도 명품 크크크 이럽니다. 이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공주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 자기 애착이 너무 심해.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게 오냐 키웠죠.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도 공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공주도요, 그 부모님들도 35살 넘으면요, 이제 공주 취급 안 해줍니다. 그때는 애물단지예요. 평생 공주처럼 생각해 줄 줄 알아요? 35살 넘으면 공주 아니에요. 그때는 애물단지야, 애물단지. 하여튼 대한민국 여자들의 그 자기 객관화 너무 안 되어 있다. 공주병 환자다.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자분하고 국제 결혼을 해서 이제 막 유튜브 시작하신 분 계시던데, 그분 아내분 정말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진짜 겁나 이쁘심 부럽더라. 나는 늦었으니 20대 30대 동생님들 얼른 여권 만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엄청나게 늘어요. 저도 일단은 구독은 다 해요. 새로 발견하면 구독은 하는데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제 결혼하게 되면 결혼 비자를 받을 때 심사하는 거가 좀 있나 보더라고요. 이제 심사할 때 뭐 카톡 내용을 첨부한다든가, 뭐 유튜브 영상을 첨부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뭐 유튜브가 많이 늘었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여가부 규정인데 오히려 그게 국제 결혼에 흥행시키는데 1등 공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2023년도 4월달 뉴시스 기사인데요. 평범하지 않은 삶의 호기심, 국제 커플 인기 여전. 구독자 수 기준 샤샤와 제이, 진우와 해티 등 순이다. 그리고 한국인, 외국인 부부 및 커플들의 일상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인기가 많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샤샤와 제이가 제가 알기로도 1등이었어요. 근데 이거 깨졌습니다. 최근에 매우 짧은 시간에 구독자가 급증한 채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숏폼을 많이 올리시는 채널인데, 이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 구례 커플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장르는 코미디인데요. 몇 달 안 됐나 봐요. 이게 몇 달 안 됐는데 구독자가 1420만 명. 여기가 아마 1등일 겁니다. 샤샤와 제이가 저도 한번 보면 1000만 명은 안 넘었을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여기가 1등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고 저도 영상을 봤는데 재밌어요. 샤샤와 제인의 289만이네. 이거는 1420만이고 뭐 구독자 랭킹은 아마 전 세계 283위, 그리고 한국에서 순위 18위, 코미디 40위 1위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 조회수가 뭐 5,300, 3,800, 4,200 1위 나옵니다. 채널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국제 커플 중에서는 아마 이 채널이 이제 1등일 것 같습니다. 구독자로만. 예, 그렇고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우리나라에서 돈 보고 결혼하는 여자들도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 BJ도 자신한테 돈 많이 쏜 남자와 결혼한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검색하면 나온다고 하시길래 검색을 해봤어요.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별풍으로 24억을 주면 결혼한다. 공개 선언을 했답니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별풍선 많이 쏴준다고 결혼한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다고 한들 그래도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 말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인 것 같아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에 A는 매사에 불만족, 한국 여자 말하는 거죠. 다른 B는 외국 여자는 매사에 만족. 당신은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더구나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외국 여자는 작은 배려에도 행복해하며 당신을 존중해 준다면 한민족 떠벌리며 그래도 국내 결혼을 해야 한다는 물소남들은 딸이나 와이프 절대 방생하지 말고 평생 끼고 살기를 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국제결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건 거죠. 우리는 한민족이다. 한민족 아니랍니다. 단일 문화는 맞죠. 근데 우리는 한민족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다인종 국가예요. 이미 오래전에 다 섞였어요. 한국인 주류는 남중국, 동남아인의 복잡한 혼혈이에요. 물론 이제 북방 쪽에서도 좀 내려온 건 있습니다만은 주는 어디다? 중국, 동남아 이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쭉 보면 중국 사람이랑 거의 외모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쪽도 이제 북베트남 쪽 요쪽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외모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북방계 쪽, 몽고 쪽, 몽고랑 우리랑 좀 생김새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있는데 그분들이 북방계에서 내려온 거예요. 조선 세종 때만 하더라도 여진족을 또 이민 정책을 받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민족 아니에요. 벌써 많이 섞였어. 다인종 국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